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프로레슬링은 쇼가 아니라 진짜다. 전설적인 프로레슬러 이왕표 선수가 어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후배 레슬러 중에서 가장 활약이 돋보이는 분이죠. 스포츠 평론가 김남은 씨와 함께 선배 프로레슬러 전설을 추억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남은입니다. 네. 어제 소식 듣고서는 많이 놀라셨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감정이셨어요? 정말 깜짝 놀랐죠. 제가 이 프로레슬링이라는 이 박진감 넘치는 스포츠의 세계에 들어왔던 그 두 가지 동인이 있었거든요. 예. 첫 번째는 AF캔 헐크 호간. 예, 헐크 호간을 영상으로 접했고 실물로 봤던 프로레슬러, 예. 프로레슬링의 어떤 그 거대한 스펙타클을 몸으로 보여주신 분은 바로 이왕표 선생님이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 두 존재 중에 그 하나의 존재가 사라졌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예. 헐크 호간과 이왕표 선수가 같이 경기를 한 적도 있었다면서요? 네, 저도 그 사실은 인터넷을 통해서 예전에 접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일본 아마 FMW인가 그 인디 단체 쪽에서 시합을 해서 두 분이 한번 조인이 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 저도 인터뷰가 기억이 나는 게 당시 헐크 호간의 팔뚝이 엄청나게 두꺼웠거든요. 뭐 17인치, 20인치 웬만한 팔뚝이. 예, 팔뚝이. 예. 예. 그래서 그 팔뚝을 이용한 클로스 라인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예. 여기에 맞고 굉장히 고생을 했었다. 뭐 이런 후일담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아시아계에서는 이왕표 선수의 존재가 상당했다고 저희가 생각이 되는데. 예, 기본적인 피지컬 자체가 탈아시아급의 피지컬에 또 운동 신경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갖춘 토탈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제가 말하다 보니까 스포츠 평론가 해설위원처럼 이야기 되는데 예. 예, 그런 분이셨죠. 예. 참, 이왕표 선수와는 생전에 어떤 인연이 있으셨어요? 저는 프로레슬링 입문 자체는 네. 다른 단체를 통해서 입문을 했었고요. 거기 생활하다가 다시 이제 이왕표 선생님이 이끄는 이제 GWF, WWA로 이적을 해서 예. 꾸준히 이제 레슬링 선수 생활을 해오다가 또 최근엔 잠시 또 이제 다른 후배 단체에서 제가 시합을 많이 뛰고 있는데요. 처음에 어렸을 때 이렇게 만났었고 제가 실제 레슬러가 돼서 다시 만났었는데 그때는 이제 다른 데서 온 막내잖아요. 예. 막내니까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회식 같은 거 할 때도 그냥 구석에서 혼자 밥 먹고 그러니까 나중에 회식 끝나고 나올 때 주차장에서 이렇게 용돈을 주시더라고요. 밥 사 먹으라고. 그때 마침 5월 5일 어린이날 기념 무슨 행행 대회가 있을 텐데 예. 이거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날이잖아. 밥 사 먹어. 이러면서 저보고 어린이라고. 예. 그분에 비하면 저는 어린이죠. 뭐. 네. 저는 이왕표 선수의 경기를 TV를 통해서 접한 세대예요. 네. 김일 1세대, 뭐 그 이후에 천규덕, 여건부, 뭐 이런 뭐 장영철, 네. 뭐 쭉쭉 있다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왕표 선수가 정말 큰 키에 멋진 뒷발차기 이걸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젊은 요즘의 사람들은 좀 낯설 수도 있거든요. 이왕표 선수가 어떤 프로레슬러인지를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젊은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 프로레슬링을 떠나서 하나의 장르에서 기둥 같은 역할을 했던 분이고요. 기둥이자 또한 그 텔레비전 시대에 걸맞는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노력했던 프로듀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가수로 치자면 뭐 이승철 아니면 신승훈, 뭐 서태지 이런 분들에 비견할 만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장르를 만들고 그 장르를 계속 꾸준히 이끌어오고. 예. 네. 선수 소개할 때 이왕표 하면은 아주 큰 그 주먹을 쥐고 네. 하늘 위로 쭉 뻗는 그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김일 선생의 수제자로 또 알려져 있고. 그렇습니다. 1975년 김일 도장 1기로 들어가셨고요. 예. 그때부터 계속 그야말로 낭중지추죠. 두각을 드러내면서 한국 프로레슬링을 이끌어 오셨던 김일 선생님의 수제자, 1호 제자이기도 하죠. 네. 예. 하지만 정작 본인은 자신의 어떤 그 명성을 뒤이을 후계자를 찾고자 노력을 했지만 찾지는 못하고 지명하지 못하고 또 세상을 떠나셨다면서요. 그 후계자 지명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최근에
김민호 선수라고 예. WWE 챔피언 벨트를 토너먼트를 통해서 획득한 선수가 있거든요. 예, 키도 크고 굉장히 잘생기고 몸도 좋은 선수인데 아마 이제 김민호 선수 그리고 노지심 사범님, 홍상진 선배 이런 분들이 주축이 돼서 또 한국 프로레슬링 WWE를 이끌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럼 후배가 보는 이왕표 선생님 어떤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후배이자 제자이자 아니면 어떻게 보면 같은 링에서 싸웠던 제가 물론 관장님과 싸운 적은 없습니다만 링에서 피를 흘렸던 그런 동료이기도 합니다만 그야말로 구름 위에 구름 같은 존재였던 거죠. 예. 이 구름인가? 근데 그 구름 위에 또 다른 구름이 있고 아마 현재 살고 있는 프로레슬러 지망생 아니면 프로레슬링 선수 은퇴하신 분들 모든 분들 포함해서 기밀리라는 거대한 구름 밑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시합을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또 일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던 사람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엄청나게 큰 구름 같은 존재였죠. 네. 최근에 기억 남는 경기는 아마 그 이종격투기 선수였나요? 그 밥셉 선수와 경기 또 많은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고인은 이 경기에 대해 상당히 좀 후회가 남는 경기라고 평가를 했다면서요? 네. 이거를 좀 뭐랄까요. 프로레슬링과 그 이종격투기의 경계 선상에서 만들어진 매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어떤 갈래의 어떤 선택이 있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UFC라든가 아니면 KBS에서 중계하는 벨라토르라든가 이런 종합격투기 인기가 상당히 높고 종합격투기 이해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관객분들이. 그런 상태에서 프로레슬링과 이종격투기의 어떤 결합 또는 어떤 믹스드라는 거를 조금 뭐랄까 좀 성급하게 하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관장님께서도 이제 스승님께서도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하시지 않으셨나 싶어요. 그런데 그것 또한 어떻게 본다면 그 굉장히 뭐랄까 빠르게 바뀌어가는 그 시류 속에서 이 장르를 다시 한번 좀 만들어 보려고 했던 고인의 또 노력의 한 단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빠르게 바뀌어가는 시류가 저는 이해가 되는 게 정말 프로레슬링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7, 80년대 엄청난 스포츠였고 인기몰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왕표 선수는 그 핵심에 있었던 마지막 주자였고 그런데 그 이후에 자기가 최정상에 올랐을 때는 프로야구는 시름시름 인기가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좀 부침도 많았고 레슬링은 부침이 많았고 그런 상황에서 고민들이 참 많지 않았을까 1인자로서. 그렇죠. 어떻게 본다면 글쎄요. 그 주라기 공원의 마지막 그 티라노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그런 존재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이거를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하지만 세상이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프로축구 해외 나가면 뭐 A리그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 만들어냅니다만 우리나라 프로축구는 사실상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랑 경쟁하고 있잖아요. 시청자들이 K리그를 보는 게 아니라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를 밤새서 보니까. 아, 그렇죠. 동시대에 볼 수 있죠. 비교해 가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격투기나 그 배틀 스포츠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은 일요일 아침에 벨라토르라든가 UFC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10년 전만 하더라도 누가 일요일 아침에 피 튀기면서 싸우는 걸 봅니까? 하지만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됐고 그런 상황 속에서 프로레슬링이라는 장르가 점차 화석화되려는 걸 막으려고 하셨던 거죠. 이번에 돌아가시고 나서 여러 가지 뉴스 중에서 연예인 이동우 씨에게 안구를 기증하고 싶다라는 유언을 남겨서 또 많은 분들을 뭉클하게 만들었는데 이 안구 기증에 대해서는 지금 뭐 진행은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 것 같은데요. 그 이동우 씨의 안구 관련 질환이 그 유전 관련 질환이라서 이 식으로 해결되기 좀 어려운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저는 그 실제 성사 여부보다도 본인도 암이라는 병마와 싸우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다른 사람이 기증하려고 했다는 것 그 시도 자체가 진짜 챔피언이 무엇인지 꿈과 희망을 주는 챔피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고색창연하잖아요. 막 70년대, 80년대 보물섬 만화 잡지 캐치프레이즈 같기도 한데 그걸 실제로 구현하는 가시는 길에도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안 암으로 인해서 투병 생활을 했다가 또 퇴원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다시 또 이러셨어요.
그렇습니다. 그 담도암을 비롯해서 암 관련해서 3가지 뭐 질병이 있으셨던 걸로 또 알고도 있는데 계속 호전됐다가 또 안 좋아지셨다가 했는데 이번에는 좀 너무 큰 난적을 만나셨던 것 같습니다. 링 위에서. 네. 후배 레슬러로서 좀 책임감 같은 것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부분이 참 그래요. 예. 뭐냐면 그 김일 선생님, 이양표 선생님 같은 분들이 만들어놓은 족적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과연 나는 그 족적을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있고요. 저도 사실 후배긴 하지만 40대 중반이라 저보다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김민호 선수, 조경호 선수, 또 김남석 선수 나름 또 젊은 선수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 젊은 선수들의 뒷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우리나라의 프로 레슬링은 지금 어느 정도의 판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뭐랄까요, 아주 밝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기는 힘들죠. 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악전 고투 속에서 희망, 부활의 메시지를 보내주는 게 프로레슬링의 진짜 의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기적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왕표 선수와 같은 그런 인물이 또 우리 프로레슬링계에서도 또 나올 수 있을까요? 그거는 좀 봐야 되는데요. 그 레전드라고 하잖아요. 전설. 전설. 근데 전설은 라틴어 레젠다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는데 레젠다는 그 의미가 반드시 읽혀져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 역사에서 크게 한 획을 남긴 사람들만 레전드가 되는 건데 그건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김남은 씨와 함께 고 이왕표 선수에 대한 추억담 나눠봤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